생산성의 경제학 제1부에서는 생산성의 경제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하나의 문제의식이라고 할까 하는 그러한 팩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은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고 책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책에 나오는 그래프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뒤에 이코노믹스 오브 프로덕티비티 안에 제1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1부에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두 개의 두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펜월드 테이블을 이용한 자료와 하나는 메디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데이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펜월드 테이블을 가지고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펜월드 테이블은 PWT90이라고 하는 스테이터 데이터셋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읽혀 들어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에 한글 글자체는 굴림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린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편집을 함으로써 보다 더 세련된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한글의 폰트를 굴림체로 해놓을 경우에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림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컨트리 코드라는 것은 캐릭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 변수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셋은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나라와 연도를 각각 I와 T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6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소득 인구 고용자 수에 대한 균형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 근로자 1인당 소득, 고용률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별로 1인당 소득 증가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약 60년부터 2014년까지니까 약 54년 동안 지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증가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이 2배 달성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72를 평균 성장률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1장에 표 1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만 모아서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올시트 이렇게 하게 되면 테이블 11이라는 것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바깥에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그림 2, 1인당 소득 수준의 분포를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1인당 소득 수준별로 국가의 빈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다음에 그림 3, 평균 경제성장률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평균 경제성장률 구간별로 국가별 빈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10, 소득 증가율과 무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펜 월드 테이블을 불러와서 60년부터 2014년까지 균형 패널 자료를 만든 다음에 수출, 수입, 무역량을 계산을 하고 소득 증가율과 무역 증가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 증가율과 무역 증가율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리니어 피팅 추세선을 그려서 두 그래프를 합쳐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Y 타이틀은 무역 증가율, X 타이틀은 연간 무역 증가율, 그 다음에 레전드는 출력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스테이트 고유의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흰색으로 두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무역 증가율이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국제 간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2장에도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그래프들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펜월드 테이블을 다시 불러와서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지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수준을 미국 대비 미국을 1로 하였을 때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연도에 정체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생산 및 지출 측면에서 총요소 생산성 지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붉은색은 지출 측면에서 살펴본 총요소 생산성 지수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산출 측면에서 총요소 생산성 지수를 나타냅니다. 자,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1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표나 도표들을 펜 월드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메디슨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몇 가지 도표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메디슨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그런 다음에 몇 개 나라의 소득 수준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과거 AD 1년부터 최근 2000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소득 수준을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약 25만 년, 그 중에 경제가 성장한 것은 불과
45초에 불과합니다. 다음엔 주요 국가의 소득 수준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소득 수준의 로그를 취했을 때 그 추세선의 기울기는 바로 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1인당 GDP는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1950년 이전에 바로 전쟁의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생산성의 경제학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급격히 소득이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전후에 아주 급격히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생산성의 경제학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그래프를 방금 살펴본 이런 그래프들을 하나의 도표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소득 수준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아주 급격히 선진국들을 따라잡아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국의 1인당 GDP 로그 취한 값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역시 한국 경제 역시 1950년 이후에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과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살펴봅니다. 자, 과거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이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 엄청 뒤지는 이런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이렇게 경제력 격차가 심해졌는가? 이런 것들 역시 생산성의 경제학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요 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표로 한번 살펴봅니다. 주요국들은 과거에 다른 소득 수준에서 출발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소득 수준이 많이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렴화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에 또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인구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소득 수준과 인구 수준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적어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멜더스의 인구론이 지배했었다라는 사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 세계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인당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를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외국에 원조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국과 필리핀에 공적 원조를 받은 것을 보면은 오히려 필리핀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 일부 생산성의 경제학 일부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도표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독자 여러분들은 스테이터에 익숙하지가 않고 생산성의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산성의 경제학을 좀 더 학습함에 따라서 바로 제1부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다양한 도표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